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현대화된 군사력의 상징은 정보화된 전투력입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네트워크와 전투력으로 인해서 한 대의 이지지 구축함이 다수의 호위함에서 발사한 대한미사일을 유도한다거나 레이더를 켜지 않고 비행하는 스텔스기가 적 사거리 밖에서 유도하는 조기경보 레이더의 신호에 따라 목표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죠. 이제는 항공기, 전투함을 넘어 전차, 보병까지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도 적이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해도 게임의 승패가 알리고 적의 위치를 알기 위해 강퇴와 아이디 삭제를 무릅쓰고 핵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아군에게는 유용하지만 적의 정보뿐만 아니라 아군의 정보까지 담겨 있어서 적에게 넘어갈 경우 치명적인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데 그 위험이 있죠. 단순히 지휘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미사일의 유도 발사, 무인기의 조정 등에 사용되는 명령체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는 탄약고보다 더 중요하고 관리되어야 될 군사자산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무력 분쟁은 비공식적인 소규모 전쟁 이외에도 전면적인 대규모 분쟁은 현대 상황에서 발생하기 어렵고 발생하면 양측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은행, 국가기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고 있고 대상은 국가기관부터 개인 PC, 스마트폰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는 기관은 미국 국방부일 정도니까요. 웬만한 기업은 사이버 보안팀을 유지하고 있고 경찰, 정부기관도 사이버 대응 체계를 위한 전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군도 그에 대응하는 조직이 있으니 바로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입니다. 육군이나 해군, 공군으로 명명되지 않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로 명명되는 이유 역시 국방부 직할 부대라는 이유예요. 하지만 그리 오래된 기관은 아닙니다. 2010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에 대응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디도스, 농협 해킹 등 다양한 경우에 북한의 배후설이 있습니다. 일부 미국을 포함한 해외 정보기관의 회의적인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것의 배후가 북한이건 제3국이건 그게 아니면 개인이건 간에 군사 정보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한다면 이를 방어하는 조직은 필요하죠. 그리고 유사시에 적의 정보시설을 사이버 수단을 통해 타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의 조직적, 정보적 특성에 맞는 대응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문 조직이 필요한 거죠. 항망, 공항, 국가 기반 시설 등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국가정보원의 체계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첨단 군사무기 정보체계는 제작사가 적용한 일반적이기 쉽지 기준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잘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이 알려져서도 안 되는 것들이죠. 워낙 정보가 생명인 곳이며 소속 인원이 적지 않은 고급 정보를 다루는 조직이라 조직에 대한 정보는 많지가 않습니다. 초대 사령관은 해군 준정이 맡았고 초기 병력은 약 500여 명 정도였지만 현재는 육군 소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고 약 1100여 명 수준으로 증강되었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이 약 7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그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소수 정예 인원이 다수의 평범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이버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숫자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교육 수준, 그리고 IT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저변 등을 감안할 때 필요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감안하면 북한 대비 크게 자원이 떨어져 보이지도 않아요. 차라리 너무 많을 경우 군 이후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더 클 것 같네요. 일반적인 군 부대야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위계 질서와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겠지만 날로 발전하는 전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인원이 유입돼야 되는데 정체되기 시작할 경우 오히려 대응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작전 사령부는 군의 특성상 일반에 노출될 기회는 드물지만 몇 번씩 나라를 들썩거리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 분쟁의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죠. 2014년 대선 기간 중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댓글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한 정황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사이버 작전 사령부 사령관이 정치 관여로 인해 집행유예지만 그 유죄가 인정되었고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국반 심리전단 트위터 계정에 그를 업무 시간 중에 리트윗했음이 발견됐죠.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마무리됐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하였을 수도 있고 사실 무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자체가 아쉬워요. 공권력, 특히 군사력은 국가의 최상위 물리력으로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나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의 사용과 대상의 선정에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작전이라고 해서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전투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아닌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이버 보안은 국가안보의 물리력보다 더 중요한 군사력입니다. 군은 국민의 신뢰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국민은 신뢰가 있기에 그 많은 예산을 위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고 불편을 감안하면서도 징병제에 응하는 것이죠. 이전의 아픈 기억은 지우고 미래의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해줄 것을 기대합니다.